여러분 이거 비밀이긴 한데 식물 열심히 키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식물 키우기에 쉽게 빠졌다가 많은 열정을 붓고 식물이 다 죽어버리면 이제 식물 키우기를 접어버리겠죠. 현타를 맞겠죠. 벌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식물도 이렇게 손상이 되는데 저는 식물을 처음 키울 때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 좋은 식물, 다 예쁜 식물, 그런 사람들이 고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실제 식물을 오래 키운 사람들을 이 국내외 채널들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방송이니까 어쨌든 좋은 식물을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건 맞고,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식물을 소개한다면은 지금 이 수채화 고무나무를 저기다 치워놓고 칸이나 이렇게 잘 자란 것들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런데 식물을 키워보니까 굳이 이 식물을 숨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뭐 식물을 잘 키우든 못 키우든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 식물을 감춰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저번에 번식한 식물들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게 뭐 엄청 최상급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어요. 너무 귀엽죠? 새순 나왔죠? 여기 안에 호야 마틸다도 있어요. 너무 재밌죠? 뿌리 보시면은,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자라납니다. 제 멋대로 해봤어요. 식물을 열심히 키우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쉽게 지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찍을 때도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왜냐면 식물 키우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저는 세팅만 하고 5% 10%의 영향력만 준다. 올해는 분갈이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일반인 여러분들의 키우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분갈이를 10년 안 하신 분도 있고 15년 안 하신 분도 있대요. 그리고 해외 유튜버 찾아보면은 다 화분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식물이 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뿌리라는 게 물을 먹는 거잖아.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서클링이 되든 이렇게 뭉쳐있든 간에 여기 안에 물만 존재하면은 물을 빨아먹잖아요. 근데 화분이 크다고 해서 뿌리가 더 많다고 해서 물을 더 많이 먹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뿌리가 많은데 흙도 많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뿌리가 무슨 그 감자 뿌리처럼 이렇게 자라가지고 한 번에 확 이렇게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뿌리가 크면 식물이 커지겠지만 뿌리가 작아도 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는다면 잎사귀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식물을 잘 모르니까 이런 개념들을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만약에 500g을 얘가 먹어야 한다면은 화분이 커서 500g을 먹나 수경 재배를 해서 500g을 먹나 뭐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늘 하루 광합성을 하는데 쓸 물의 양이 있을 텐데 내가 화분을 키워가지고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얘가 물을 다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분갈이를 안 하고도 이렇게 키운 분들이 있고, 또 액체 비료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뭐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먹는다고 하는데 영양분 없어도 액체 비료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유기질 걔네들이 미생물들이 분해해도 최종적으로는 이온 상태로 흡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액체 비료 형태가 된다고 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쓰면은 굳이 흙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흙은 보습성이나 얘네들이 잡아주는 성질, 물론 유기질 비료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없어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 채널을 보니까 분갈이를 3년마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뭐 6개월마다 1년마다 하라고 하는데, 저는 분갈이를 할 때마다 식물들이 막 죽어나갔거든요. 물론 제가 분갈이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분갈이해서 막 더 엄청 잘 자란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분갈이를 했을 때 죽을지 안 죽을지 그런 것만 신경을 썼었고,
올해는 분갈이를 안 해보니까 식물들이 죽지도 않고 다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구나, 분갈이 안 해도 문제 없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고, 만약에 이 식물이 정글 속에서 돌 틈에 이렇게 껴서 자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돌 틈 안에서 자란 식물이 뿌리를 뻗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식물이 죽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빗물도 들어오고 그 공간에 맞춰서 뿌리를 형성하고 잎사귀를 형성해갖고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분이 작으면은 화분이 작은 대로 이 식물이 맞춰가지고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분이 크면은 크게 자랄 확률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사이에 과습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화분이 작으면은 뿌리가 터져 가지고 죽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잎사귀에 뭐 기형이나 그런 게 나오긴 하겠지만 죽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식물 키우기를 하다 보면은 이 식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얘한테 100%를 투자하면은 얘가 100%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100%를 줄 때도 있고 120%를 줄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식물에게 0%를 투자하거나 10%를 투자해도 한 70%에서 80%의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성과가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인풋을 한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풋을 안 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식물 새 잎사귀 하나 나오는데 뭐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품종을 잘 선택하시면은 뭐 액체 비료나 물 몇 방울 준다고 해서 뭔가 그 연금술처럼 이렇게 잎사귀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놀랍죠? 근데 식물을 열심히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막 분갈이도 하고 막 화분도 늘려주고 막 비료를 막 분무해주고 습도 조절해주고 인풋을 한 70에서 100 정도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이 100을 뽑아내느냐? 100을 뽑아낼 수가 있죠. 열심히 키우면 키울수록 상태는 좋아지겠지만 대충 키우거나 방치해도 50% 이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요게 저의 식물 키우기 철학입니다. 자, 여러분, 식물 너무 열심히 키우지 마세요. 이 식물 엄청 열심히 키웠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식물 엄청 열심히 키웠다가 만약에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스치아 고무나무가 이렇게 손상이 되고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그렇게 열심히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물 주고 빛 주고 비료 주고 그런 건 했지만 내가 하루 종일 이 식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키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이 흐르는 상태라면은 제가 이게 댐에 수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역할만 한번 한 거예요. 그럼 알아서 자동화로 자라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나의 책임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이 식물 생각만 하고 분무질하고 잎사귀 닦아주신 분들은 식물이 죽었을 때 혹시 내 책임이 아닐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책을 하시겠죠? 그래서 식물을 열심히 키우면 열심히 키울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고 뭐 벌레 하나가 생기고 잎사귀가 빵꾸 나고 막 점박이 나고 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이 식물 키우기에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충 키우면 된다니까요. 구멍 뭐 뽕뽕 나고 하겠지만은 새 이파리일 때는 구멍이 안 나거든요. 얘가 지금 구멍 뻥뻥 났잖아요. 근데 새 이파리 때는 안 나요. 그리고 저의 필살기 중 하나인데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고 키우면 돼요. 이 희귀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에 이게 얼마나 커졌는가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아름다움이나 뭐 관리를 포기하고 그냥 명줄만 유지시켜 가지고 이 뿌리나 줄기만 키우면 되거든요. 그렇게 몸집이 커지면 모든 게 완료된다. 미래에 식물이 있고 종자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뭐 안 이쁘고 뭐 손상을 입고 해도 그렇게 충격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새로 키우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물만 주고 대충 키워도 얘네들이 자동화로 자랍니다. 근데 식물 잘 못 키우시는 분들은요, 이 식물을 너무 열심히 키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얘가 크는 게 아니라 얘가 자동화로 자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식물 열심히 키우지 마세요. 대충 키우면은 알아서 팡팡팡 자랍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놓고 물 주면은 얘가 자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혹시 식물이 안 말라 죽냐고요? 네, 안 말라 죽여요, 여러분. 여기 햇빛 쨍쨍쨍 쬐고 흙 다 마르고 뭐 겉흙이 마르고 뭐 어쩌고 해도 안 죽습니다. 왜냐면은 잎사귀와 줄기에 물이 있고 시드는 경우는 있어도 죽지는 않아요. 오히려 죽는다면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키우면 키울수록 식물이 죽을 확률이 늘어난다. 근데 내가 점검을 하는 식으로 한 3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너의 물 상태를 점검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식물을 잘 키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식물을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점검하고 물 주고 혹은 루틴처럼 일주일에 한 번 물 주고 그냥 딱 봐서 물 주고 싶을 때 물 주고 그런 시스템을 아시면은 식물 키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요 내가 설정한 화분, 내가 설정한 식물, 내가 설정한 위치와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종합해 보시면은 아, 물이 언제 마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얘가 햇빛에 타 죽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얘가 알아서 잘 자라게끔, 자립해서 자라게끔. 원래 식물은 야생에서 혼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 자라라. 나는 물만 줄 것이다. 비료만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키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이긴 한데 제가 열심히 키우지 않는 것은 재미 때문에 그래요. 이 식물에게 최고급 비료, 최고급 토분, 최고급 흙을 주고 만약에 이렇게 키웠다면은 과연 재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잘 자라겠죠. 근데 당연히 잘 자라야 하는데 잘 안 자랐다. 그러면은 좀 충격적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했어요. 그냥 최소 토분, 흙, 뭐 비료도 그냥 알비료 뭐 2,000원짜리 넣고 이렇게 키웠어요. 최저 비용으로. 그런데 이 정도 자랐다.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하나도 안 했는데 공짜로 보상을 얻는 느낌. 이게 너무 재밌다. 저는 재미를 위해서 열심히 키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열심히 키우면 재미도 없고 부담되고 당연히 잘 자라야겠죠. 그냥 최고 완벽주의를 위해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 키우려면은 투자를 최소로 하고 내 노력을 한 10%로만 넣고 이 식물이 자동으로 자라게끔 그렇게 하시면 알아서 새순 내고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식물이 만약에 죽더라도 그렇게 크게 충격받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것을 감안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절대 죽어서는 안 돼. 이 식물 절대 살려야 돼. 절대 대품으로 키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식물 놀면서 키우시려면요. 첫 번째 작은 화분, 두 번째 토분, 세 번째 흙에 돌멩이 섞고 네 번째 물 조금만 주면 돼요. 5초면 해결됐죠. 식물 키우기 너무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식물이 죽는 이유는 뿌리가 썩어서 죽는다. 이것만 감안하면은 식물 키우기 너무 쉬워요. 햇빛 필요하죠? 근데 말라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물 줘서 뿌리가 썩으면 안 돼요. 어떻게 뿌리가 썩으면 안 될까 하면 화분 크기가 작으면은 흙이 조금 들어가니까 뿌리가 썩지 않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맞춤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 키우는 분들이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집 환경에 맞게 식물을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식물 대충 키우는 초보식물 남자 초식남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